눈보라 속 담요를 뒤집어 쓴 노숙 여인을 본 순간 정우의 숨이 멎었다. 은영, 너 맞지? 떨리는 목소리가 얼어붙은 밤을 갈랐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다. 정우 씨 미안해. 20년을 삼켰던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터졌다. 왜 우리를 버렸는데? 정우의 울음이 겨울 공기를 찢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상가 한 귀퉁이에 자리한 작은 철물점. 낡은 간판에는 정우철물이라는 글자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62의 박정우는 20년째 혼자서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정우는 어김없이 철물점 셀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낡은 셀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우의 하루는 항상 이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정우가 혼잣말을 하며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선반에는 각종 나사와 볼트, 철물들이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수가 적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20년 동안 가게를 깔끔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텅 빈 가게에서 혼자만의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우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오전 9시 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찾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거 있나요? 아주머니가 부러진 수전 부품을 보여줬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말씀이죠? 정우가 선반에서 맞는 부품을 신속하게 찾아 건넸습니다. 아, 맞아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수리비 많이 아꼈네요. 간단한 거래였지만 정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작은 동력이었습니다. 10시경 단골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망치 하나 빌려줄 수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오후에 가져다 줄게. 고맙다. 천만에요. 조심히 사용하세요. 정우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구를 빌려주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20년간 쌓인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김치볶음밥과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은영이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그리워지네. 정우가 젓가락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전처 이은영은 어느 겨울 새벽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정우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미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옷장의 은영 옷들도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정우가 그날 아침 집안 곳곳을 뒤지며 은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한 장, 메모 하나 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깔끔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의 삶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고 손님을 상대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기계적인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준성은 군 제대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와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준성의 전화였습니다. 응, 준성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대로요. 아빠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로 깊은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오후 2시경 동네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자주 보던 얼굴이 없어서 궁금해서 왔어.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누구 말씀이세요? 너 부인 말이야. 요즘 통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을 다잡고 답했습니다. 아,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하러 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 빨리 나으시길 바라야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은영이 잠깐 어디 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오후 4시 중학생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이런 나사 있어요? 아이가 부러진 자전거 부품을 보여줬습니다. 있지, 잠깐만. 정우가 친절하게 맞는 부품을 찾아줬습니다.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정우도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저녁 7시 정우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은영과 함께 살던 투룸 아파트가 있었지만 은영이 사라진 후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임대료도 부담되어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에 왔네. 정우가 원룸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20년 전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은영과 어린 준성, 그리고 젊은 정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람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더라. 붙잡을 시간조차 없었지. 정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떠났을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우의 일상은 잊고 싶은 과거 위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초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급히 필요한 부품을 사러 와서 시간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추워지네. 정우가 코트깃을 세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흰 입김을 내뿜으며 걷는 정우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골목 어기벽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추운데 앉아 계시면 어떡하나. 정우가 다가가려다 망설였습니다.
최근 들어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따뜻한 음료수 하나랑 담요 있나요? 담요는 없는데 핫팩이랑 컵라면은 어떠세요? 그것도 좋겠네요. 둘 다 주세요. 정우는 따뜻한 커피와 컵라면, 그리고 핫팩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노숙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 그 얼굴 윤곽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정우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담요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영이, 맞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영아, 나야. 정우야. 정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씨.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정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궁금해했던 은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옷깃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떠난 건데? 정우가 무릎을 굽혀 은영과 같은 높이에서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까지 다칠까봐 그랬어. 은영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치다니? 정우 씨, 제발 그냥 못 본 척 해줘요. 은영이 정우의 앞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랫동안 추위에 떨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우는 들고 있던 커피를 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마셔. 얼어 죽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추운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은영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은영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 20년 동안 궁금했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정우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은영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은영이 코트를 벗으려 했지만 정우가 막았습니다. 왜 안 돼? 우리 사이에 뭐가 그렇게 어려워?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남남이에요. 남남이라고? 우리가 남남이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줘요. 제발. 은영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은영의 반응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있어? 은영이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은영의 반응이 오히려 정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근처에 찻집이나 따뜻한 데 가서 얘기하자. 이런 데서 말할 일이 아니야. 정말 안 돼요. 저 가봐야 해요. 은영이 일어서서 도망가려 했지만 정우가 은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 은영의 손목에서 정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은영이 급하게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우는 은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우는 은영의 손목에서 본 멍자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전처가 이런 모습이라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은영아, 제발 도망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안 돼요. 저 가봐야 해요. 은영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궁금증과 원망, 그리고 지금 은영의 처참한 모습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만나자. 시간 되는 때 말해줘. 정우가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안 돼요. 만날 수 없어요. 왜 안 되는데? 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잡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우는 은영의 반응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얘기하자. 근처에 24시간 카페 있어. 거기서 따뜻한 것도 마시고. 정말 안 돼요. 은영이 다시 도망가려 했지만 추위에 떨어서인지 비틀거렸습니다. 정우가 재빨리 은영을 붙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어디 가려고 그래? 얼어 죽겠어.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강제로라도 은영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싫어도 일단 따라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정우 씨,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데려갈 거야. 결국 은영은 정우를 따라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음료 2잔 주세요. 가장 따뜻한 걸로요. 정우가 주문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자 은영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손목에 멍은 뭐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건 또 뭐야?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은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은영 맞잖아. 아니에요. 저 이제 은영이 아니에요. 정우는 은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똑똑히 말해줘. 은영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떠난 이유, 정말 알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20년 동안 그것만 궁금했어. 알게 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우는 은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후회든 뭐든 듣고 싶어? 말해줘. 은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빚쟁이? 네. 제가 친정 쪽 빚 보증을 섰었거든요. 정우 씨한테는 말하지 않고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빚이었는데? 몇 천만 원.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짊어지려고 떠난 거야? 빚쟁이들이 그랬어요. 제가 사라지면 당신이랑 준성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어요. 정우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뭘 하고 살았어? 이런 꼴이 될 때까지? 처음에는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일까지.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때부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정우는 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연락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왜 안 했어? 당신과 준성이가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정우가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카페 직원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성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매일 밤 울었어. 은영이 고개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 정우의 목소리에 20년간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 집은 있어? 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숙 하고 있어요. 뭐라고? 가끔 쉼터에서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길에서. 정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이제 그만하자. 다시 시작하자. 정우의 제안에 은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빚쟁이들도 없을 텐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정우는 은영의 반응에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뭐야? 다른 이유가 또 있어? 은영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우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은영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어렵다고? 나는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은영이 움찔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조용히 하라고. 지금 내가 조용히 할 상황이야? 은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우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정우는 은영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혹시 그 사람이 너를 때리는 거야? 은영이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손목멍은 뭐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건 뭐야? 은영이 소매로 손목을 가리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로 누가 봐도 손자국이잖아. 정우가 은영의 손목을 보려 하자 은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우 씨,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누가 너를 때리는 거야? 말해. 아무도 안 때려요. 하지만 은영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직업은 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왜 여자 손목에 멍을 만들어? 정말 아니라고요. 은영이 소리를 지르자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죄송하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아,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거지?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왜 그걸 알려고 하세요? 당연히 알아야지. 내 전처를 때리는 놈이 누군지. 정우 씨,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라고? 내가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정우가 은영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은영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야. 은영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정우가 살짝 건드린 어깨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도 다쳤어? 보여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아, 그놈이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은영이 거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만류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 폭력 당하고 있으면서 경찰서 가면 더 위험해져요. 더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야? 은영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 무서운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래서 경찰도
경찰도 별로 소용없어요. 정우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더욱 안 되잖아. 그런 위험한 놈한테서 빨리 도망쳐야지. 도망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절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면 어떻게 하는데? 은영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죽일 거예요. 정말로. 정우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위험한 놈한테 왜 갔어? 왜? 선택권이 없었어요.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도와준다면서 때리고 있잖아.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해줬고,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해졌어요. 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달리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망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거예요. 정우는 은영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영아, 그 사람 이름만 말해줘. 내가 직접 만나볼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은영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우는 은영을 달래려 했지만 은영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은영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 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며칠 후 정우는 은영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은영이 머무는 쉼터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은영을 그 위험한 남자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정우는 벤치에 앉아 은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은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은영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영이 그 위험한 남자와 통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나도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알아봤어요. 정우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은영이 답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만나자고 하네요. 전화 상대가 뭔가 조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끝났을 거예요. 정우는 이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영이 말하는 그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알아요. 그이만 믿고 살아왔으니까 나 혼자 남겨진 거죠. 은영의 목소리에서 의존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영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도 그 남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사라진 이유도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도 모두 거짓이었나? 정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의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화 상대방이 답하자 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은영이 정우를 발견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요. 친구? 무슨 친구? 은영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쉼터에서 알게 된. 은영아. 정우가 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줘.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은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어떤 남자에 대해서도. 은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용이라니요? 돈 달라고 할 생각이었지? 불쌍한 척해서?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까 통화에서 그이가 아니었으면 끝났을 거라는 말은 뭔 뜻이야? 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야? 정우 씨, 제발 뭐, 계속 속이겠다는 거야? 정우의 마음속에서 20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성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거짓말을 해? 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아까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 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해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건 정우는 은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실이 뭐야? 은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알고 싶어요? 당연하지. 알게 되면 정말 화내실 거예요. 화를 내든 뭐라든 진실을 알고 싶어. 은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2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 폭력이니 뭐니 한 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어요. 정우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은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정우가 벤치에서 일어나 은영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 뭐야? 동정이라도 받으려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설명해봐. 정우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주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사실은 그 남자 이야기도 거짓말이에요. 뭐? 정우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진짜야? 정우 씨가 미안해할까봐 거짓말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했고, 저 때문에 준성이가 아버지를 원망했으니까. 은영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실제로는 저를 구해준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어요. 정우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야? 통화한 사람은? 쉼터 상담사예요.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상담사? 네. 제가 정우 씨 만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달라고 했어요. 정우는 사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남자도 폭력도 모두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폭력은 진짜였어요. 그럼 누가 때린 거야? 은영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들. 길에서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우는 은영이 얼마나 처참한 20년을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줘. 진짜 이야기를. 은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떠난 이유는 정말로 빚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우가 은영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계속해.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은영의 목소리에 20년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망가졌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빚을 다 갚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은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번 할 수는 있었잖아. 정우 씨, 사실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어요. 정말? 네. 정우 씨가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럼 왜 안 왔어? 은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꼴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어요. 정우는 은영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은영이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개의 상처와 멍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 길에서 당한 거예요. 정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보야. 왜 이런 고생을 혼자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준성이가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이야. 정우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영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저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네, 당연하죠. 하지만 일단은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몸부터 추스리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은영아. 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이제는 진실만 말하자. 네. 약속할게요. 정우는 은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일 고시원 보러 가자.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은영의 얼굴에 20년 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고시원에 자리를 잡은 은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은영에게는 20년 만에 얻은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때? 좀 나아졌어? 정우가 은영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며칠 동안 쉬면서 은영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그나저나 은영아, 이제 준성이한테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성이한테요? 응. 20년 동안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해했어. 준성이가 저를 용서할까요? 정우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성은 어머니가 사라진 후 상당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가 연락해 볼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서 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성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시간 될 때 한번 만났으면 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성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빠 건강에 이상이라도. 아니야. 건강은 괜찮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준성이 철물점을 찾아왔습니다. 32의 나이가 된 준성은 정우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정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준성아, 혹시 엄마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니? 준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얘기를? 대답해줘. 궁금하지? 준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럼 만나볼래? 네. 무슨 소리예요? 정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찾았어. 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찾았다고요? 어디서? 우연히. 며칠 전에 만났어. 준성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정우는 은영의 이야기를 준성에게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빚보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간의 고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성은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안도감까지. 그럼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준성이 고개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그럼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만나볼래? 준성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정우는 준성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아니요. 만날게요. 만나야 해요. 다음 날 정우와 준성은 함께 은영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영은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은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준성이도 긴장하고 있어. 서로 마찬가지야. 고시원 1층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준성은 은영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은영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성아, 미안하다. 은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용기가 없었어. 준성이 분노와 당혹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2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준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준성을 진정시켰습니다. 준성아, 진정해. 엄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은영이 준성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성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준성이 당황해서 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준성아, 엄마 정말 미안해. 준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은영이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준성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천천히 해도 돼. 정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가족이 되어보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은영을 작은 고시원에서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시켜 주었습니다. 준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가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준성이 은영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준성이가 자주 와줘서 고마워. 은영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차근차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거칠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아빠는 아직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지워지겠어요? 준성도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뭐야? 다음 주에 아빠 생신이잖아요. 셋이서 조촐하게 식사라도 해요. 은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아빠가 괜찮다고 하실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준성은 철물점을 찾아가 정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생신에 엄마랑 같이 식사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좀 어색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엄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네. 예전 엄마 모습이 많이 돌아왔어요. 정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자. 생일 당일 세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정우 씨 생일 축하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준성이가 케이크도 준비했다던데? 아, 맞다. 준성이 가져온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아빠, 소원 빌어요. 정우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촛불을 끄자 은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정우 씨. 고마워, 은영아. 오랜만에 정우가 은영의 이름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예전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자리도 구하셨다면서요? 준성이 물었습니다. 응. 상담센터에서 소개해 준 곳인데 청소 일이야.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는 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정우는 은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은영이 치료를 받으며 많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줄어들었고, 다행이다. 정우가 은영에게 따뜻한 코트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마. 정우 씨, 고마워요. 은영이 코트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길에서 떨 일은 없을 거야. 네,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혹시 저를 다시 받아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여전히 컸습니다. 은영아,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네, 당연하죠.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은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기다려도 될까요? 기다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보자는 거야. 네, 알겠어요. 정우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영아, 네, 2번 다시 같은 잘못은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네, 약속할게요.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어. 이제는 서로를 지키자. 네, 서로 지켜요. 그날 밤 20년 전 얼어붙었던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정우의 철물점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영이 가끔 도움을 주러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정돈이나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우 씨, 이 나사들 크기별로 정리했어요. 고마워.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깔끔하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일밖에 없어도. 무슨 소리야?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준성이 철물점을 찾았을 때 부모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뭐 하세요? 아, 준성아 왔니? 엄마가 정리 좀 도와주고 있어. 준성은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기 좋네요. 정우가 은영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은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길 위에서 헤매던 2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